안녕하세요. 역사 탐방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가보시죠. 1985년 5월, 30살의 한 남자가 텅 빈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영입한 CEO와 이사회에 의해서 말이죠. 세상은 그를 오만함이 부른 참사라며 조롱했고 실리콘밸리에 빛나는 총알은 하루아침에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해고당한 창업자, 이보다 더 비참하고 극적인 추락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거나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참담한 실패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혁명의 가장 완벽한 선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애플의 창조자이자 파괴자, 그리고 훗날 다시 구원자가 된 남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천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일양을 가야 했고, 평범한 노동자였던 양부모는 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위드 칼리지를 입학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자퇴해버립니다.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을 가치 없는 곳에 쓸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렇다고 당장 엄청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수 과목 대신 그저 자신의 흥미를 끌던 서체, 디자인, 캘리그래피 수업을 도강하고 친구들 방바닥에서 잠을 자며 공병을 팔아 끼니를 때웠습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겠다며 인도로 훌쩍 영적 여행을 떠나버리는 기행까지 일삼았죠. 당시 그를 본 사람들은 그저 현실 도피성 짙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냄새나는 히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점들은 훗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그가 도강했던 그 쓸데없어 보이던 서체 수업은 훗날 최초로 아름다운 폰트를 가진 컴퓨터 매킨토시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위대한 컴퓨터 공학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코딩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천재적인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의 조잡한 회로 기판을 보고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꿰뚫어보는 무서운 직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이 열광할 제품으로 포장해 파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죠. 두 명의 스티브가 부모님의 허름한 차고에서 맨손으로 조립해 만든 애플1, 그리고 이어진 애플2의 대성공. 20대 초반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잡스는 실리콘밸리의 신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성공은 그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완벽주의, 타협을 모르는 독단적인 성격, 그리고 동료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태도는 회사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현실 왜곡장.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조차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을 그 미친 믿음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매킨토시라는 역사적인 걸작을 세상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성격 탓에 만들어진 끝없는 사내 정치 싸움과 판매 부진 끝에 결국 잡스는 자신이 펩시콜라에서 직접 데려온 존 스컬리에 의해 애플에서 처참하게 쫓겨나고 망하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에서 추방당한 왕. 그는 넥스트라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를 차리고 조지 루카스로부터 작은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사들입니다. 이 작은 부서가 훗날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휩쓸 픽사가 될 줄은 잡스 본인조차 몰랐을 겁니다. 토이스토리의 전례 없는 대성공으로 잡스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렇다면 잡스가 떠난 애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혁신을 잃어버린 애플은 방향을 잃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고 파산까지 단 90일이 남았던 절체절명의 위기. 결국 애플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탕화 스티브 잡스에게 12년 만에 SOS를 칩니다. 죽어가는 애플을 살릴 사람은 그 미치광이 창업자뿐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임시 CEO로 복귀한 잡스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 임원진 숙청? 아닙니다. 그는 복잡했던 애플의 제품군을 가차없이 도끼로 찍어내듯 쳐내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잡다한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시키고
칠판에 선 2개를 그어 4사분면을 만든 뒤 오직 4가지의 제품에만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아니 죽어가는 애플의 직원들을 향해 외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싱크 디퍼런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반투명한 캔디 컬러의 아이맥이 우중충했던 컴퓨터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1,000곡의 노래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아이팟이 수십 년 된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며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1월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그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는 터치 컨트롤이 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 이 3가지를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플이 세계의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잡스는 이 3가지가 각각의 기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기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순간 아이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라 인류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린 혁명이었습니다. 잡스는 왜 그토록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비자들은 평생 열어볼 일도 없는 컴퓨터 내부의 회로판 배열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며 집착했을까요? 그는 제품을 단순한 기계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서 가장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조차도 끝내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최장암 선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그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와중에도 다음 세대의 아이폰을 디자인했고 아이패드를 기획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유한함이 그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죠.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가 남긴 계속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라는 말은 단순한 연설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결코 따뜻하고 친절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만큼 독단적이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주머니 속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주 먼 훗날에야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그것을 완벽한 형태로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대 위를 장악하던 그의 마법을 그리워합니다.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키던 그 지독하고 끔찍했던 완벽주의를 말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청년의 실패와 지독한 집념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탐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